지난 3월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이 전년 대비로 줄어들면서 5개월째 감소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공유하는 사업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허가 없이 물건을 놓으면 도로법상 불법인데 카카오와 같은 대형 사업자들이 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자사 제품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매를 한 뒤 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고객이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를 했어야 했다는 투로 대응을 하면서 교환 등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남발되고 있는 양변기 환경인증마크와 5평 땅에 지어지고 있는 3층 주택에 대한 보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달 화제를 모았던 기사들을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지난 3월에도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수출이 전년 대비로 줄어들면서 5개월째 감소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3대 주력 품목 부진 영향으로 작년 3월보다 16.3% 줄어든 158억 5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ICT 수출액은 작년 11월 하락세로 돌아선 후 지난달까지 내리 5개월째 뒷걸음을 했습니다. 지난달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과 시스템 반도체 수요 둔화 탓에 작년 동기에 비해 16.9% 줄어든 91억 3천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디스플레이와 휴대전화 수출도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로 각각 22.4%와 33% 줄어든 17억 1천만 달러와 9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컴퓨터와 TV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 넘게 수출액이 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 수입액은 91억 9천만 달러였으며 ICT 부분 무역 추지 흑자는 66억 5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금융기관이 집중 지원하는 중견기업 후보군입니다. 올해는 면역치료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급성장 1000대 기업으로 선정한 바이오 리더스와 음주 측정기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샌텍코리아가 선정됐습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 사용한 열을 회수에 활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제조업체인 월드에너지 등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지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7억 원,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23.7%, 매출액 대비 직수출 비중 평균은 30.3%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4년간 중기부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해외 마케팅과 기술 개발 사업 선정 시 우대, 지자체는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사업화 및 인력 프로그램, 민간 금융기관은 융자와 보증을 지원합니다. 학교에 추천서를 받으면 항공사 승무원 채용에 1차 서류 전형 합격이라는 특혜를 준다며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1차 서류 합격 보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의 학생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네바다 주립대 아시아센터 항공서비스학과 모집 요강. 추천 시 1차 서류 면접 합격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학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추천을 받으면 연계 항공사의 서류 면접은 무조건 합격이라는 특혜를 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차 면접이 이제 서류가 통과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항공사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랑 사전에 협의된 인원에 대해서는 추천할 경우에는 이제 가능합니다, 입사가. 거기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져 있잖아요. 해당 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전혀 다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협약서에는 운항 승무원, 즉 조종사의 경우 추천 시 1차 서류 통과 후 면접이 가능하지만 그 외 객실 승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전혀 커뮤니케이션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 아니다. 이거 학생들이 피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내려달라라고 어제랑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1차 서류 면접 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뭐 그래 왔던 적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쪽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반면 네바다 주립대 아시아센터는 국제교육교류협회 소속으로 이 협회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과 맺은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차 서류 면접은 합격시켜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결국 엇갈리는 주장 속 학생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TV와 호환에 사용하는 냉장고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정작 직원들도 정확히 어떤 모델이 서로 호환되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두 제품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고객이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했어야 한다며 교환 등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얼마 전 혼수 준비로 삼성전자 매장을 찾은 정유진 씨. 냉장고와 TV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며 장점을 나열하는 삼성전자 매장 직원의 추천에 두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LCD 화면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 TV랑 연동돼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주방에 앉아서 TV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좋은 점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 기능이 되는 줄 알고 구매를 한 거죠. 그런데 제품을 바꿔보니 전혀 연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냉장고와 TV를 설치하러 온 삼성전자 로지텍 직원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제품을 판매한 판매원과 소비자 불만족 센터 등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 4달이 지난 후에야 두 모델은 연동되지 않는 모델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모델의 TV와 냉장고가 연동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한 겁니다. 판매 직원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파냐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근데 삼성 본사에서도 몰랐던 문제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삼성전자 측은 구체적인 모델의 연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정 씨의 책임이라며 교환 등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문자 메시지는 되겠지 하고 샀는데 근데 문자 메시지 기능이 안 되면은 이거는 그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거죠.
네, 일단 고객님께서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고객님. 필요한 그 기능이 있는 부분은요, 고객님. 판매 직원은 연동 기능을 설명하며 추천했지만 이 기능을 콕 집어 묻지 않은 고객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모델의 연동 여부 확인은 불가능했고 정시일 이후에야 특정 모델 이상에서만 호환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최근까지도 판매원들은 정시가 구매한 냉장고가 TV와 호환이 된다며 홍보하고 있는 점입니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저런도 스마트 TV면 스마트 TV에서 나오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자체 배상, 교환 등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삼성전자는 서울경제TV가 취재를 시작하자 교환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달 동안 서울경제TV에서 보도 화제를 모았던 3가지 이슈를 이규진 보도본부장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규진 보도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짚어주실 이슈가 환경인증마크 6리터와 445입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환경인증마크와 445입 하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죠. 생뚱맞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은 그 엉터리 환경인증마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17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우리 보도국 고현정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행수도법에서는 아파트 양변기는 반드시 절수형 제품을 써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때 절수형 양변기냐 아니냐를 가늠해 주는 게 환경인증마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이 환경인증마크를 받으려면은 기준이 물을 한번 내릴 때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인증마크를 주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은 6리터를 초과하는 훨씬 넘어서는 양변기에도 버젓이 이 인증마크를 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미 나간 레포트 보시죠.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리터를 초과하는 제품 31개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내줬습니다. 현행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따르면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일 때만 절수 효과가 인정돼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6리터를 초과하는 6.4리터 제품도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이 환경인증마크와 445입 개헌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환경산업기술원의 해명이 마치 1954년 이승만 정권의 445입 개헌 당시의 해명과 동일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그 445입 개헌이라면 저도 학창시절에 그 내용을 공부한 기억은 나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45입이라고 하는 거는 반올림을 해서 5 이상일 경우에는 그 위로 올려 붙이고 4까지는 0.4까지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4는 4 버릴 4자고 5는 이제 들어간다는 445입인데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이제 태극기 부대 극우 세력에게는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하지만 이승만은 1948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장기 집권을 획책하다가 결국 10년 이상 집권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4.19라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촛불혁명입니다. 그런 그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하와이로 쫓겨가게 되죠. 그때 그 445입 개헌을 하게 된 것이 그 중간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을 제한하는 걸 없애자. 다시 얘기해서 원래 처음에 헌법은 이제 대통령이 한 번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없애버려서 그렇게 해서 내가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했는데 1954년 11월에 열렸는데 그때 개헌 정족수가 그 136표입니다. 근데 딱 한 표 모자라는 135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 종신 대통령이 안 되는 그런 그 위기에 처하게 됐죠. 이때 어떤 수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재적의원 수가 203명인데 203명의 3분의 2가 135.333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은 반올림이 안 되니까 0.3이니까 136명이 개헌 정족수가 아니고 135명이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종신 대통령으로 가는 개헌안이 가결이 된 겁니다. 네. 네, 그 4.4.5 셈법을 개헌 투표를 한 그 국회의원 수를 세는데 적용을 했다니 이게 억지 개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뭐 국민의 민도도 낮았고 우리가 이제 식민 통치, 일제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처음 이제 그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궤변인데도 이게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연장이 됐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 4.19 이제 혁명, 4.19 의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국민들의 그 분노, 반대 이런 것에 직면한 이승만은 이제 하와이로 쫓겨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 4.4.5입과 같은 그런 억지셈법, 다시 말하면 이제 억지 주장인데 이걸 지금 뭐 그로부터 한 60년, 7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환경부 산하의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왜 6리터까지만, 6리터 이하만 친환경 마크를 줘야 되는데 6.4리터는 왜 줬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6.4리터에 0.4는 4.4.5입으로 해서 0.4는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6.4나 6리터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이러는 걸 보면은 참 이게 지금 이 2019년인데 촛불혁명으로 또 탄생한 이런 정부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그 4.4.5입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환경부 산하 공기관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레포트 보시죠. 저희가 보는 유효수자는 그냥 정수란 말이에요. 6. 네. 6.0이 아닌. 네. 그렇기 때문에 6.45를 맞아도 6인 거죠. 네, 환경산업기술연구원 측 얘기를 들어보니 뭐 안타까운 역사도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네,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된 곳인데요. 2009년도죠. 설립 목적은 환경기술 개발 그리고 환경산업 육성 등입니다. 기관 수장으로는 행정고시 30사회 출신으로 환경부 대변인을 지낸 난광희 원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환경부 관료가 뭐 낙하산으로 내려온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 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기업들은 강제로 환경인증 마크를 따야만 양변기를 아파트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 관련 비용이 이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비용을 써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업체당 한 수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엉터리로 환경인증 마크를 이렇게 주고 있으면은 내가 한 번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그런 기술을 개발한 그런 데들은 그만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6.49리터 이렇게 더 많은 물 사용량이 나오는 예를 들면 중국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데들도 똑같이 환경인증 마크를 받으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조세 성격의 인증 비용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마크 매출을 수입을 더 올리려고 이렇게 엉터리로 마크를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환경부 등을 후속 취재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네, 후속 취재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는 무엇입니까? 예, 다음은 이제 땅콩주택인데요. 땅콩주택이라고도 소형주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얘기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옆에 조그만 5평짜리의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땅콩주택을 짓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레포트는 저희가 4월 5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현재 그 유튜브에서 무려 36만 회의 조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그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5일 보도된 레포트를 먼저 보시죠.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담장을 따라 삼각형 모양의 땅에 공사 자재가 놓여 있습니다.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꽃을 심고 가꿔오던 화단인데 약 5평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눕기도 버거워 보이는 이곳에 3층 건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단지 입주민에 따르면 연립주택촌이었던 이곳은 지난 1996년 아파트로 재건축됐습니다. 당시 한 주민이 1,000만 원의 땅을 산 뒤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 땅만 두고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네, 흥미로운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36만 조회를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 이유를 저희가 댓글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먼저 이게 알박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먼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알박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샀던 사람은 5평을 사가지고 아파트 단지 지을 때 알박기를 시도를 한 거죠. 그랬는데 아파트 시행사가 그 5평 땅을 안 사줬습니다. 평당 한 1,000만 원에 사겠다고 팔아겠다고 하는 걸 안 사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알박기는 실패했죠. 5평짜리 이 땅을 이제 다른 이제 현재 땅 주인이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알박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네. 네, 알박기는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5평 땅에 건물을 짓는 게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건축법상에서는 인접 대지 경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하고 50cm 정도의 거리만 이렇게 떨어지면은 건축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광진구청 관계자는 사유지 내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제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조그만 부지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땅콩주택은 1층은 이제 음식점으로 쓰고요. 흔히 식당이죠.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은 이제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흔히 이제 조그만 그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생활 근린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건축을 맡은 분이 이룸건축의 김한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기자들이 이제 만나봤는데요. 이 김한 대표는 작은 땅이지만 알뜰하게 집을 지어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나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유튜브에서 이제 또 다른 관심은 어떻게 이렇게 작은 평에다가 5평밖에 안 되는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네. 그 기술이 참 궁금하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금요일에 김한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5평 3층 주택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네. 시청 바랍니다. 네. 네, 금요일에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업난, 특히 청년 실업난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실제 청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부 언론들은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그리고 또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 그런 보도를 통해서 위축된 경제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실업난보다 실업률보다 더 과장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팩트에 근거해서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뽑아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40, 50대 이런 그 중장년층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사실 힘들게 실직 때문에 고통받는 있는 국민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다 실업률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떤 선동이라든지 어떤 정파적인 이익에 의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제 잘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지적해 드리면서 그러면 이번에 무슨 그 통계가 나왔냐면은 지난달 청년 고용률이 0.9%포인트 오른 겁니다. 또 실업률은 반대로 0.8%포인트 떨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청년 인구가 우리가 계속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인구가 8만 8천 명이 줄은 거죠. 지난달에. 그랬는데 취업자 수가
4만 3천 명이 늘어나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이런 그 고용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41만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반가운 소식이죠. 네. 그러니까 청년 고용, 실업 문제 등과 같은 이 보도가 나올 때 그 통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늘어났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이 일자리가 좀 상용직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말바들은 고용보험사를 가입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보험에 청년들이 가입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사회 안전망 속으로 청년들이 들어왔다. 그만큼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인 거죠. 네, 이달에 화제가 된 보도들을 이규진 보도본부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길가에 거칠 데 없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전기자전거나 전동 퀵보드 아주 눈에 띄시죠? 보행자 이동권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위 허가 없이 물건을 놓으면 도로법상 불법인데 카카오 등 사업자들이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공원 산책길에 갑자기 나타난 제키만한 자전거를 피해서 걷는 아이들. 이 전기자전거는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거나 공원 구름다리 계단 밑에도 쓰러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3분의 1을 막아선 전동 킥보드 행렬은 흡사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최근 카카오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들이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를 공유하는 사업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도로를 점용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여러 공작물이나 물건들이 멋대로 도로에 방치되면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지정된 반납 장소를 정해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실제로 송파구청은 지난달 도로 불법 점용을 이유로 한 공유 모빌리티 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게 위반이라는 걸 알고 그 송파구청에다가 고발을 했고 송파구청에서 가져갔어요. 우리는 이미 아닌가 받고 난부터는 절대 안 하지. 틀리으니까. 네. 지금 우리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알면서 하고 있다. 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에 A업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모빌리티 주차용 공간을 임대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지만 다른 사업체 대다수는 마음대로 길가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반납 거치대 찾지 마세요, 원하는 곳에 마무리하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워 공유 전기자전거 티바이크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사업을 감독하는 지자체인 인천시 연수구청은 도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전거는 지금 이동수단이잖아요. 바퀴가 달려있는 거고. 네. 물건이 아니라 그냥 그 적치되어 있는 물건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는 그렇게 법을 보수적으로 해석은 않고 있는데요. 또 연수구청 관계자는 카카오와 업무 협약 당시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주체를 명시하거나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 역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잘 거쳤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사실상 도로를 모두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도로법 제61조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